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잘 외우셔야 하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제 그 함수값끼리에 곱했을 때의 부호가 새로운 함수에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잘 와닿으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FA랑 FB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FA 빼기 K랑 FB 빼기 K, 지금 얘를 K라고 했으니까요, 이거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제에서 세팅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했을 때, 얘랑 얘랑 값이 다르다면 얘랑 얘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y값 기준 사이에 있는 어떠한 k에 대해서 교점, 즉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지. 무조건 존재한다,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즉 이 k를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만 실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얘랑 얘 값이 다르니까 이 사이를 k로 잡으면 당연히 실근이 존재하겠지,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밖에 있는 이제 실근을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0이지만 이렇게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만족 안 됐다 해서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을 때 사이값 정리를 써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실근 존재가 더 큰 개념이고, 여기가 이제 사이값 정리가 더 작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지 물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지 물을 때만 사이값 정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어떻게 푸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고, 또는 함수식을 정확히 구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실근의 존재 여부 따져 할 때 판별식 쓰고 잘 했잖아. 그렇지? 어렵지 않게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고.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함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함수를 안 알려줘, 그래프를 안 알려줘, 그런데도 실근이 있음을 증명해봐,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어떤 두 점을 줘요 여러분한테. 그럴 때 쓰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제 뒤에서 풀어보면 여러분 알 테니까. 그래서 함수가 지나는 y값의 부호가 다른 두 점을 알 때, 또는 유추할 수 있을 때, 그 사이에 실근이 있음을 추론시킵니다. 합답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예시를 하나 적어왔는데, 자, 읽어봅시다. fx가 있어 2차 함수죠. 구간에서, 구간 0부터 3에서 방정식 fx는 k, 그러니까 얘 위에 k가 지금 직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났을 때 생기는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그래프 위에 y는 k를 여러분이 그렸을 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기게 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봐 하면, 여러분 평상시엔 그냥 판별식 써서 풀었겠죠. 그렇지? 2차 함수니까. 근데 이제 판별식으로만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구간을 정해줘 버렸지. 0과 3 사이. 그러니까 단순히 판별식으로 풀긴 어려워. 근데 이제 0과 3 사이라는 구간을 보고 나서 혹시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야, 학생이. 오케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fx랑 k를 넘겼죠. 그래서 new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 0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운 함수에다가. 오케이? 0을 넣고 3을 넣었을 때 곱했더니 부호가 음수가 돼야 실근이 존재해 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학생이. 그렇게 해서 실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또는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오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빵이다. 너도 밀지 않아? 너도 밀 싫어? 진짜 편해. 싫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빨라요.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음처럼 생겼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K가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K가 잘 보면 0부터 3에서만 0부터 3 사이에서만 실근을 갖는 게 아니야. 어디서도 가져요? 이런 데서도 갔죠?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0하고 3 입장에서는 부호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못 잡아낸단 말이야. 마치 어떤 상황이랑 같아? 이 상황이랑 같지? 이 상황이랑 여기가 둘 다 양수지만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다시 보면 여기가 K일 때 부호가 같아진다는 거지. 여기랑 K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큰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시는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실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때는 그래프나 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준 거고, 이게 여러분이 합답형의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을 때 낚일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왠지 될 것 같잖아.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 주고 0과 3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이랬어. 여러분이 사이값 정리 문제로 착각을 해가지고 0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나서 이거 맞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좀 틀리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실근이 존재하는 K의 범위를 찾아봐 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식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그러면 사이값 언제 쓰는데? 적어도 하나 있냐 물어볼 때 쓰는 거라고. 됐어요? 뭔 차이인데 쉽지? 그러니까 하나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사이값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구간에 하나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근데 실근이 존재하는 전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사이값이 만족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개념이 안 헷갈리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이값 정리는 형광펜 칠한 것처럼 함수가 확정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묻지, 이렇게 함수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이값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로 푸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이값 정리 부호 다를 때만 써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 부호 다를 때만 써야 되나요? 부호가 달라야만 그 사이에 실근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확실하게 왜냐면 부호가 다른지 안 다른지는 너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 알아. 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구나를 봤으면 문제를 딱 가서 보면 사이값 정리가 뭐 하는 건지 알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확정됐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값 정리를 쓰지 않아 원래는.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봐봐요. 연속인 함수라고 했고 함수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여긴 여러분 교재를 보셔야 돼요. 47페이지.
함수를 안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제한된 정보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야. 제한된 정보. 이렇게 점들만 막 던져준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적어도 몇 개 실근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사익값 정리를 써보면 실근을 다 밝힐 순 없지. 적어도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2점하고 2점하고 2점을 지난다고 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2개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연속이라면. 근데 2개가 아닐 수도 있어. 몇 개일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4개일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3개일 수 있어? 3개일 수 있나? 없죠. 3개를 만들 수가 없어. 3개가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못 올라오잖아. 올라간 순간 4개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개인 걸 알 수 있지만 3개가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4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실근을 알 수 없어. 적어도 몇 개인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 여기서 몇 개는 생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 말로 잘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야 다시 봤을 때 개념이 잘 잡히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갖고 풀어보자면 다 찍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음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양수 음수만 따지면 되는 거야. 뭐 크게 값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어. 마이너스 3, 1일 때는 1, 2일 때는 뭐 4, 3일 때는 마이너스 2, 4일 때는 뭐 5, 뭐 이랬다 이 말이야. 그렇다는 건 적어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확실히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하나가 확실하게 있어야겠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확실히 하나가 또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최소 몇 개 있겠어요? 3개. 최소 3개다. 그러면 4개 가능? 구간 하에서 4개가 가능할까? 4개? 안 되겠지. 4개가 가능할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5개는 가능하지. 그렇지?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짝수 개씩은 늘어날 수 있는데 최소 개수에서 홀수 개씩 늘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함수 이렇게 안 알려준 상황에서만 여러분이 사이값 정리를 써서 최소 적어도 몇 개는 있다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사이값 정리 문제다. 이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실근의 존재라고 했을 때 얘가 모든 실근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준 건 아니다. 이 5개념을 잘 잡으라고. 그치? 여러분이 이것만 읽고 공부했을 땐 그 개념을 알아내기가 어렵잖아.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안 알려줄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봤을 때 당황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다 말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여튼 개념을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문제를 좀 더 보면 13번 봐보세요. 연습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제 이해를 했으면. 다 하셨나요? 한참 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있을 건데,
적어도란 말이 중요해요. 적어도란 말이. 선생님 보세요. 일단 적어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푸는 걸 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논리가 정리가 되거든. 그 다음에 얘가 뭔지 알아야겠죠. 얘는 뭘 의미해요? Y축. 그치,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 그럼 1과 2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야. 맞죠? 4와 5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면 4와 5 사이에 실근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4와 5 사이에 두 개 있을 수 있나? 충분히 있어. 연속이면 안 된다 이거야. 두 개는 안 돼. 세 개는 돼. 자, 여기가 4, 여기가 5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럼 이 사이에 막 뭐 어떻게 되든 지 맘이야. 근데 두 개는 안 된다고. 두 개 하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개 이상. 한 개란 거 확실해. 세 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몰라. 그리고 이게 4가 아래고 5가 위인지 아니면 여기가 이건지도 몰라. 알 수 없다 이거야. 그치?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보는 건 좋아. 근데 확실한 건 뭐야? 4랑 5 사이에 하나 있고 1과 2 사이에 하나 있다는 건 확실하지.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1, 2, 4, 5 사이 말고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잖아. 3하고 4 사이에 있을지 없을지 내가 알아볼라. 모른다는 거야. 그치? 그럼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건 뭐야? 1과 2 사이에 하나 있고 4하고 5 사이에 하나 있고, 근데 얘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 있다는 건 아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4개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막 간질간질하지. 이 상황도 생각해보고 싶고 이 상황도 막 맞나 막 다 생각해보고 싶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개념을 전이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워크북도 풀어보고. 워크북 문제 특징이 어때? 지나치게 어려운 건 없는데 또 지나치게 쉬운 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워크북 문제도 잘 풀어봐야 하고,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어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아요는 공부가 부족한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긴 걸 더 보고 싶잖아. 안 그래? 뭔가 내가 좀 당황할 만한 문제들이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준 걸 다 해결하고 선생님한테 더 필요해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정상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 부족하긴 해. (14번) 또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살짝 도움을 주자면, 항상 이렇게 new 함수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새로운 함수다, 뭐 gx다 또는 hx다 이렇게 놓고 푸세요. 얘를 hx 이렇게 놓고 풀으라는 소리.
지금 시간부터 하고 있거든. 뭘요? 수업을 쉬고 있으면 7시 20분쯤 수업에 자, 보세요. 이 hx가 0과 1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면 일단 그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h0과 h1이 음수이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h0 같은 경우에는 지금 f0 빼기 0이니까 말 그대로 1이고 h1 같은 경우에는 f1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잘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는 결론이 나와. 그런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유일한 경우이니까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얘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이값 정리가 만족하는 경우 말고도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말을 준 거야.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이란 말을 준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y는 hx가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근을 한 개 가질 수 있겠죠. 실근 하나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일하지 않다 했죠. 0과 1 사이에서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양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근이 생길 수 있지. 근데 봐봐, 이 경우를 뭘로 쳐낸 거야?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 해서 쳐낸 거야. 이건 두 개잖아. 두 개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쌤 하나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또 있잖아요. 그치? 이것도 쳐낸 거야. 중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를 갈라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것도 있지 않았나요? 아까 요거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은 판별식 d를 써보면 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지금 양수니까 얘가 음수여야 되는 구간만 따진 거잖아. 이렇게. 근데 왜 0일 때는 안 된다고 할까? 얘가 3이거나 2이면 왜 안 되는 걸까? 아니 마이너스 2거나 3일 때는 왜 안 되는 걸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제대로 알고 풀려면 얘를 그냥 사이값 정리로 풉니다 해서 외워서 풀면 그냥 풀고 이게 답이야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더해주면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 아까 선생님이랑 처음에 했던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시키면은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오세요. 여기는 알았다 치고 얘는 왜 안 되는지 다음 시간에 잘 생각을 해왔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적어두세요.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까지는. 항상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서 적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자면 hx 그림이 0에서는 1이 확실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h1이 0이 될 수도 있지 않냐. h1이 0이 되면 여기서 실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파일을 하는지. 그 말은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잘한 거다. 일단 한번 고민해보세요.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없는, 나와있긴 한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필기를 좀 다 옮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쌤 프린터를 준 걸 귀찮아요 하면 뭐 그냥 잘 오려서 붙이든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일단은 18번을 좀 보십시오. 18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어렵죠. 일단은 한 땀 한 땀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18번 유형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만들거든. 자, 여러분 얘를 그려보세요. 일단 그 빈 공간에 이거 빨리 그리는 법 알려줬죠? 다 그렸나요? 다 그렸으면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해보십시다. 직선 y는 t가 있대요. y는 t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 y는 t하고 유리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ft라는 그래프의 정의역은 t야. 독립변수가 t야. t가 변할 때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바뀌고 그 교점의 개수를 종속변수로 그래프에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자, t가 위에서부터 화면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야.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지. 그치? 쭉 내려와. 계속 한 개 만나지. 여기는 얘가 점근선을 향해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근선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빵개가 되죠. 그러니까 쭉 1이다가 빵이 되는 거야. 그걸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서 t가 클 때는 쭉 1이지 1로 오다가 2에서는 빵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빵보다 2보다 작아지는 순간 다시 1이 되지. 그리고 평생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F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ft 함수를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면 이제 얘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얘만 있으면 돼. 얘하고 새로운 gx 하고 곱했죠?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해줘라. 그러면 gx는 연속인 함수인 거고 fx는 불연속인 함수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에서의 곱만 연속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일 때 gx가 0을 가져야겠죠. 그래야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F2 입장에서 좌우함을 다 생각을 해보면 F 입장, G 입장 생각을 해봐. 얘는 fx 입장에서는 좌우는 1, 1인데 함수값에서 0을 갖잖아. 그러니까 gx는 연속인 함수니까 특정한 하나의 값만 가질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플러스 a일 거야. 4 플러스 a 4 플러스 a겠지. 근데 이걸 지금 다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해서 연속인데 다 같은 값이 나오려면 4 플러스 a가 0이 돼야겠죠. 그게 우리가 연속에서도 했던 개념이고 극한값에서도 했던 내용이지. 극한값이 없는 애랑 있는 애를 곱했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이 돼야 돼. 뭐 이런 거. 불연속과 연속이 곱했어.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애가 0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은 아니었어. 또 발산한 애는 안 된다 했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지금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불연속점 문제 중 가장 쉬운 겁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이렇게 이쁘고 쉽게 안 내. 누가 이렇게 내? 누가 틀려? 틀리긴 하던데 하여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옵니다. 최소한 옆에 이제 선생님 프린터로 준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GT 그래프 그리기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설을 보면 해설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게 써놔. 해설은 처음부터 결론을 써놔버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그 결론에 도달할 줄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y는 mx 있어요. 도라에몽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나랑 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얘는 원점에서 뱅글뱅글 도는 애란 말이야. 원점에 꽝 박아놓고 막 도는 애야. 그럼 돌 때마다 그래프랑 만났을 때 교점이 달라지겠지? 그 교점의 개수를 갖고 GT를 만들 거라고. 새로운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서랑 논리는 똑같은데 이 FT 또는 GT를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 이 말이야. 훨씬 어렵다고 여기가. 왜냐면 얘도 움직여. 이게 빡치는 포인트지. 얘가 안 움직여야 여러분이 좀 쉽게 만들 텐데 얘가 움직여 버리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공책에다가 K 값이 1일 때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K 값이 1일 때 GM을 한번 그려봐. 그러려면 먼저 fx부터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겠지. 선생님 프린트에다 힌트를 줬으니까 K가 1일 때 한번 해보세요. K가 이럴 때 GT를 여기 GM이죠. MX니까 GM을 그려보세요. 그러려면 먼저 fx부터 그려야 한다고. fx를 그려놔야 추론이 되겠지. 절대값 함수 빠르게 그리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순서가 먼저 y는 절대값 x를 그려. 이건 V자니까 쉽잖아. 그 다음 얘를 뒤집어. x축으로 뒤집어.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빨리 그릴 수 있다고. 오케이? 먼저 이렇게 된 애를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뒤집고 그 다음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순서가.
m이 0일 때는 그냥 y는 0이죠. 그래프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 네네 다 생각해요. 자, 같이 봅시다. 먼저 기울기가 지금 빨간색이 y는 mx의 대표예요. y는 mx. 먼저 기울기가 무한히 음수일 때 생각해 보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계속 기울기가 커져가는 과정에서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0이 될 때까지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기 그래프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0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기울기가 약간씩 커져가면 바로 한 점이 추가되죠. 여기도 추가되죠. 다시 봐. 이렇게 되는 예시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빨간색 같이 생각하시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지.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돌아서 빨간색까지 오는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갑자기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3개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에 딱 걸쳤을 때까지만 3개겠죠. 그렇죠? 이게 특이점이지. 그럼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2분의 1까지만 몇 개를 가져? 3개를 갖는다. 그럼 이 3개인 거야. 2분의 1까지. 유란 이해돼? 민수도? 승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만 만나겠지? 2개겠지? 그쵸? 근데 언제까지 2개일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얘가 기울기가 1이 되면 여기랑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아래쪽에서는. 그쵸? 그래서 1이 되면 하나랑 만날 거야. 그래서 1까지만 2개인 거예요. 2개. 근데 이런 걸 잘 어디가 구멍이 뚫렸고 안 뚫렸고 이런 거 다 표시해 줘야 돼요. 2개입니다. 여기도 뚫려 있죠. 왜냐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한 개만 만나니까.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되는데 기울기가 1인 순간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하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또 한 개만 쭉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GM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자, 여기 불연속점 몇 개야? 불연속점 몇 개? 불연속점 몇 개 했을 때 이런 점들을 세는 게 아닙니다. 불연속을 갖게 하는 x 값을 말하는 거야. 불연속점이 몇 개예요? 3개죠? 하나, 둘, 3개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불연속하는 구간이 3개가 되는 거야. 점이 불연속하는 점이 3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오면 좀 쉬운 문제인 거야. 적당한 난이도.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엄청 어려운 이유는 K 값을 고정을 안 해줬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거 이해했어요? 이걸 좀 그려두세요. 여러분 이걸 그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일단 그려봅시다. 여러분 좀 이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대충 그렸는데 GM을 그려보자. K가 1일 때 GM입니다. 이제 F0에 빵꾸가 뚫려 있는 거예요. F0의 빵꾸가 여기 뚫려 있는 거야. 여긴 채워져 있는 거야. F가 0일 때 하나잖아. 하나 만나잖아. 하나. N이 0일 때 하나 만나잖아.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 그린 연습해야 돼. 한 세월 걸리면 안 되고 이걸 후다다닥 남들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얘는. 이건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사람 따라 숙련도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공부의 달인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걸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일단 이제 여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할게. 근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겠어. 그러면 만약에 GM이란 녀석이랑 다른 어떤 HX라는 녀석을 곱했는데 연속이 된다는 건 인수 3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HX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HX엔 0을 넣어도 2분의 1 넣어도 1을 넣어도 빵이었기 때문에 GM이랑 곱해서 연소함수가 된 거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우리가 해봤잖아. 불연속점이 하나인 애랑 곱해서 연속함수라는 건 얘가 x-1을 인수로 가져야 해. 누가? 얘랑 곱해진 녀석이. 그래서 G2는 0이야 이렇게 풀었지. 마찬가지로 이 GM이랑 이걸 이제 GX라고 하겠죠. 이 GX랑 어떤 HX랑 곱해서 연속이다 했으면 아 HX가 인수를 3개를 갖는구나. X가 0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인수를 주는 용도로 쓰는 거야 이 불연속 문제를. 오케이? 그러니까 불연속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주고 곱하건 합성을 하건 뭘 해서 연속이다 라는 정보는 인수를 주는 정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랑도 엮여서 나오기 좋아 나중에. 인수 정보를 주면 여러분 식을 세울 수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미분해서 미분 계수를 찾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엮어 나갈 거라는 거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이제 K를 안 줬잖아. K 값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K가 움직인다는 건 내 입장에선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K가 막 지원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에 풀기 위해서 내가 K를 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사고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럼 상식적으로 이 케이스 분류할 때 어떻게 하겠어? K가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고로 하겠지. 그렇지? 이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해설지 보면 K가 2보다 크고 K가 2일 때랑 K가 2보다 작을 때로 한다고. 풀고 나면 왜 그런지는 알아. 여기 기울기가 1인 게 중요한 거야. 아까 우리도 해봤잖아. 여기가 기울기가 1일 때 뭔가 변화가 하나 생겼지. 그치? 그것 때문에 K가 2보다 클 때 그 2 기준이 중요한 거야. 2,2 기울기 1 만들려고. 기울기 1 만들려고. 근데 그걸 처음 푸는 사람이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해설지 보고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K가 0보다 클 때, K가 0일 때, K가 0보다 작을 때로 쪼갭니다. 오케이? K가 0일 때랑 K가 0보다 작을 때는 경우의 수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직접 해보면. 방금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그치? 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불연속점이 지금 몇 개야? 엄청 많지. 여기 하나, 둘, 셋. 얘는 불연속점이 3개고. 얘는 불연속점이 하나, 2개인데 문제는 부정이 있어버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죠? 곱했을 때 항상 0이 아니라고. 다시 불연속하고 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0이더라도 얘가 발산해버리면 0이 안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 케이스예요 이게. 여기가 m이 0이면 부정이 돼버리거든. 여러분 그려보세요.
생각을 해봐. 이게 보라색 상황에서 빨간색 직선 이렇게 누웠어. 그럼 엄청 많이 만나잖아. 그럼 부정이라 그래 이걸. 하나로 정할 수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점도 굉장히 많은데 얘랑 곱했을 때 연속이 0이라고 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앞에서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긴 답이 될 수 없어.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문제를 보면 hx가 2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hx가 2차 함수라 그랬어. 그 말은 2차 함수는 인수를 몇 개밖에 못 가져. 2개.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2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1이면 안 되겠지. 여기 불연속점 3개니까. 그치? 이걸 맞춰주는 k 값 찾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만 혼자서 이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한두 개 풀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진다는 거야. k가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일단 해봤어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클 때 m이 0보다 작으면 m이 0보다 작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 m이 0보다 작을 때 아까랑 똑같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하나지 뭐.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다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는 것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부터 여기까지 갈 때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거거든. 이렇게 가려니까 뭐가 판단이 안 서느냐면 여기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2분의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기를 카운팅 해야 돼. 여기서 맞나 안 맞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여기 꼴랑지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쫙 누워있을 때는 하나 둘 세 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세 개. 그치?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섰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섰다고 했을 때 여기는 확신이 쓰는데 여기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k일 때 내가 답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나눠야 되는 거야. 뭘로? 그때 내가 이 k 값이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눠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k 이렇게 케이스가 세분화되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근데 이제 많이 풀고 알고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이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처음 공부할 땐 꼼꼼하게 다 공부해야 되거든 이걸. 그래서 만약에 k가 2보다 커. k가 2보다 크다는 건 2분의 k가 1보다 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이때 기울기가 1보다 크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나겠지 당연히.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불연속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그래서 탈락. 다 해보고 나면 k가 2일 때만 유일하게 불연속점이 깔끔하게 2개가 나와요. k가 2일 때만. 그래서 얘는 답이 뭐야? k가 2일 때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인수 가질 것이고 2 집어넣으면 답은 2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뭘 복습을 해라? 처음에는 이걸 복습해라. 뭐야 어디 갔어? 오래 정리까지 가버렸네. 여러분은 처음엔 이걸 연습을 해라. 그 아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래 있는 것도 해보면 좋겠지 여러분이. 근데 일단은 이걸 잘 그릴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불연속점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은 이제 최근에 수능에 나와서 최근이라 하면 한 벌써 3년 됐나? 새로운 유형처럼 이제 엄청 많이 아마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할 것 같아서 낸 겁니다. 좀 어려워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려웠을 거야. 이게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애들이 수능에 잘 안 나오다 나왔거든. 얘를 이렇게 줬어요. 요즘 트렌드 뭐다? 공통 수학을 잘해야 된다. 얘를 줬을 때 인수분해를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인수분해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자유다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서 못 풀어. 인수분해는 할 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이 3차식 이상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인수분해 이거 응용된 꼴이죠. 항상 2번 한다. 2번 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통인수가 생기게끔 묶어줘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떻게 묶었냐면 이 F제곱 이게 보여서 하나로 묶었고 X제곱이 보여서 하나로 묶었어.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 많이 해봐야 돼.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내림차순으로 내린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많이 하다 보면 감을 잡아요. 곱셈공식 같은 거지. 그래서 f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f 하나 떨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으로 묶고 1-f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묶을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묶는다는 말이 인수분해를 두 번 하는 겁니다. 민수 괜찮아? 내 유일하게 이 파트에서 걱정하는 건 민수지. 이때 공부를 나랑 안 했으니까. 그래서 f-1로 묶어주면 얘는 그냥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명제 공부한 게 기억이 나야 돼. 명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곱해져 있으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인데 다 뭐야? 또는이지? 또는이야 또는. 이면서가 아니라고.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공통수학이 중요한 거야. 완전 공통수학으로 냈어 문제를. 그래서 fx는 1 또는 fx는 x 또는 fx는 마이너스 x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어떠한 정의역에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만족하다가 이렇게 만족하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되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나한테 이거 하나 준 거고 조건은 연속이다라고 했어. 만약에 연속이란 말이 없었으면 진짜 개판을 쳐도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도 항상 만족하는 거거든 이 식을.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뭔가 환승역에서만 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렵죠? 처음 들으면 개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주고 이 방정식을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야. 그때 인수분해도 시키고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어라. 요즘 수능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수원 수특에서 어렵게 내기가 힘드니까. 근데 또 필러는 내지 말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공통수학에서 어렵게 내버리는 거야 갖다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어렵거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통수학 복습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수학 할 때 엄청 강조를 하는 거야.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건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고 문제에서 보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1하고 0을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가 1이지 지금, 여기가 0이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 나를 보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경우야. 그래야 최대값 1, 최소값 0을 안 벗어나. 그렇게 해서 나는 함수 방정식을 풀고 문제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fx를 찾은 거예요. 얘가 y는 fx인 거예요. y는 fx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걸 답할 수 있죠. 괜찮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답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0은 0일 것이고 2분의 1은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얘는 얼마야? 1이겠지. 답은 3번이겠죠. 누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념 단계에서 설명할 만한 내용은 다 했고 나머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가야 돼요. 수2 내용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좀 숙달되는 피지컬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김에 했고, 얘는 지금부터 좀 잘 알아둬야 한다.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80-90% 된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단연 이 단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미적분에 튀쳐 나올 수도 있고 적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분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 공통수학 때도 많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